우리랑 재미 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까칠해? 4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외진 해안가,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는 절벽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비켜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한 여성.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두려워해야 할지 보자고. 덩치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날이 햇빛에 번쩍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여성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일반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위험한 전투태세에 돌입한 누군가의 눈이었습니다. 0.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칼을 든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3명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너 대체 뭐야? 그때였습니다. 가장 조용했던 4번째 남자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주영 경사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그날 바다에서.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년 전 그 차가운 바닷물 속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침몰하는 선박,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수면으로 올라왔던 그 순간, 그리고 지금 그때 구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과연 3년 전 그 차가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왜 이런 모습이 되어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운명적인 재회가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새벽 4시 30분, 인천 서해안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차가운 바닷바람을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악몽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오션스타호 침몰 사고,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지영 언니, 정말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추워서. 거짓말이었어요. 바다를 볼 때마다 차가운 물 속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 되살아났거든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공포, 의식을 잃어가는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던 그 순간들. 지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종아리를 만졌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선박의 날카로운 금속 파편에 찔린 상처였죠. 잊어버려,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해양경찰청 SSU 특수대원으로서 3년간 일해왔지만 바다와 관련된 임무를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지영에게 바다는 여전히 트라우마의 공간이었어요. 이번 작전 정말 위험한 거 맞죠? 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북한산 밀수루트 차단 작전이야. 72시간 동안 해안을 감시해야 해.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혼자서 해안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두 사람은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파도 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왔습니다. 5월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지영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좋은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야.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밀수업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거든. 수진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지영은 후배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후배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지점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배낭에서 해상 감시용 카메라를 꺼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모니터링을 시작할게.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지영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차가운 바닷물이 폐를 채우는 느낌,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을 놓칠까봐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그 절망감. 지영의 몸 안에서 뭔가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신호, 양호. 첫 번째 모니터링 완료. 지영은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이제 나눠서 움직일 시간이야. 언니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요즘 해안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수진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에 지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걱정 마. 나 특수대원이야. 하지만 정작 지영 자신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지영은 서쪽 해안 절벽을 향해 걸어갔어요. 혼자가 되자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어요. 절벽은 가팔랐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멀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나는 특수대원인데. 하지만 3년 전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GPS를 확인하니 두 번째 지점까지는 아직 1k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머네. 지영은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왼쪽으로 작은 바위 쉼터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영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누가 있나?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4명의 남성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검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한 명은 계속 바다 쪽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지영의 특수대원 본능이 작동했어요. 이상해. 일반적인 음주가 아니야. 그녀는 몸을 숨기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4명 모두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험악함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검은 가방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바다 비린내와는 다른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설마 이들이 밀수업자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돌려 지영 쪽을 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이, 저기 누가 있네? 굵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어요.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4명의 남자와 혼자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특수대원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특히 3년 전 그 사건 이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4명의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불쾌하고 위험했습니다. 혼자 왔어?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술 냄새와 함께 뭔가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어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네, 혼자요. 그럼 전 이만. 잠깐만요. 누님, 다른 남자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어요. 이들이 단순한 술 주정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도요. 3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바닷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이, 누님, 여기 좀 와봐요.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영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와 함께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잠깐만 얘기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다른 남자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지영을 훑어보는 게 너무 불쾌했습니다. 지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거든요. 정말 괜찮으니까 저는 이만. 야야, 그러지 말고 우리 좋은 사람들이야. 세 번째 남자가 비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두 일어서자 지영을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지영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위투성이 해안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까지도 30분은 걸렸습니다. 해변에서 혼자 다니면 진짜 위험해요. 우리가 지켜줄게. 덩치 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지영이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선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죠. 아니에요. 저 혼자 괜찮으니까.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운전하니 어떡해? 나쁜 놈들 만나면 큰일 나는데. 네 번째 남자까지 합세했어요. 지영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의 검은 가방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바다 비린내와는 다른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이들이 밀수업자들이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더욱 무서워졌어요. 정말 가야 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영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누가 기다려? 이 시간에 이런 곳에? 맞아. 거짓말하지 마. 우리 다 봤거든. 지영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어요. 이들이 자신을 한참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완전히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랑 잠깐만 놀다 가요. 재미있을 거야. 덩치 큰 남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팔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지영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바위에 막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특수대원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돌아보니 조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빛이 켜졌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괜찮으세요? 조깅하던 남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4명의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상황이 바뀐 걸 느낀 거죠. 아, 그냥 길 물어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저씨. 길을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둘러싸요? 이상하네. 조깅하던 남성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필요하면 경찰 불러드릴까요? 그 말에 4명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아, 그럴 것까지야. 우리 그냥 가려던 참이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세요. 아가씨도 조심하고요. 조깅하던 남성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천천히 자리를 떠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보였거든요. 조깅하던 남성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난 지영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위험할 뻔했어요. 요즘 해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조깅하던 남성과 헤어진 후 지영은 계속 해안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따라오고 있어. 뒤돌아보지도 않고 알 수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좁은 해안길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다시 만났네요. 누님. 덩치 큰 남자가 비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4명이 모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까 그 아저씨 덕분에 우리 대화가 중단됐잖아요. 이번엔 정말로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한쪽은 절벽, 다른 쪽은 바다였습니다. 지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귀찮게. 우리가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진짜
위험했습니다. 지영은 허리춤에 있는 무전기를 만졌어요. 하지만 지금 신호를 보내면 작전이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 그냥 재미 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까칠해요? 그러게요. 산에서 혼자 다니는 것보다 우리랑 있는 게 안전할 텐데. 지영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도요.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어줬습니다. 특수대원으로서의 훈련이 몸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비켜주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림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오, 무서워라 어쩔 건데?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어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걸요. 바닷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덩치 큰 남자가 지영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지영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위험했습니다. 진짜로. 바다에서 이런 미인을 만나다니 우리 운이 좋은데요.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3년간의 특수대원 훈련이 몸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좀 쉬다 가시라니까요. 우리가 재미있게 놀아드릴게. 세 번째 남자까지 합세했어요. 4명이 지영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어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떨림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습니다. 오, 무서워라! 이런 차가운 미인도 있네! 에이, 뭘 그렇게 까칠해요?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가장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팔을 뻗었어요. 순간 지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반응이었어요. 지영은 정확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갑작스러운 통증에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모든 것이 0.5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3명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뭐 하는 거야? 남자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그의 손목을 조금 더 비틀었어요. 아주 계산된 힘이었습니다.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압하려는 거였어요.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물러나지 않으면 더 아프게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지영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일반 여성의 눈이 아니었어요. 전투 태세에 돌입한 특수대원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우며 위험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그 변화를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야, 이년아! 당장 놔! 덩치 큰 남자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제압한 채였습니다. 안 그러면 뭐요? 지영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폭행죄의 성희롱까지. 경찰을 신고하면 꽤 골치 아플 텐데요. 그 말에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그 검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조사받게 될 거고요. 순간 4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던 게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너 뭐야?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르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자신감이 남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보통의 여성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말이에요. 야! 내 시선 한 여자도 못해? 덩치 큰 남자가 다른 3명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상한 듯했어요. 지영은 자세를 낮추며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3년간의 해상구조훈련과 특수대원 교육이 몸에 배어나왔어요. 주변 환경 분석, 적의 위치 파악, 탈출 경로 확인,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물러나면 이대로 끝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어요. 덩치 큰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어요. 날의 햇빛에 번쩍 반짝였습니다. 이제 누가 두려워해야 할지 보자고. 지영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제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영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정도는 혼자 처리할 수 있어. 그녀는 허리춤의 무전기를 잠시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한 남자가 갑자기 지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지영은 몸을 살짝 틀어 그의 공격을 피했어요. 동시에 정확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손날이 남자의 어깨를 강타했어요. 순간적인 충격에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남자가 어깨를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빠른 움직임으로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3년간의 해상구조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중에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 그녀에게는 육지에서의 전투가 오히려 쉬웠어요.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른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었어요. 상대를 제압하되 심각한 부상은 입히지 않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덩치 큰 남자가 당황하며 물러섰어요.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쉬운 먹잇감을 예상했지만 마주한 것은 전혀 다른 존재였거든요. 지영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위험한 기운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너 대체 뭐야?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뒷걸음질 치며 물었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치 자세를 유지한 채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지영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수대원으로서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였거든요. 덩치 큰 남자가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영의 실력을 조금은 깨달았거든요. 그는 칼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칼날의 움직임을 정확히 쫓고 있었어요. 마치 느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특수대원으로서 무기 대응 훈련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거든요. 저런 식으로 들면 손목이 비틀어져. 지영은 이미 남자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제 얌전히 할 거지? 남자가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틀어 칼날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손은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았어요. 0.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남자의 팔꿈치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으아! 덩치 큰 남자의 비명이 해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칼이 모래 위에 떨어졌어요. 지영은 재빨리 칼을 발로 밀어내고 남자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나머지 3명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리더격인 덩치 큰 남자가 한순간에 제압당했거든요. 이제 진정됐나요? 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남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했습니다. 지영이 제 앞술은 정확했어요. 아프지만 다치지는 않게 하는 기술이었거든요. 야, 형님! 다른 남자가 달려들려 했지만 지영의 눈빛을 보고 멈춰섰어요. 그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누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놔주세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를 제압한 채 다른 3명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눈앞의 여성은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또 다른 남자가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가장 조용했던 4번째 남자가 뭔가 떠올린 듯 지영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잠깐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앞선 3명과는 달랐어요. 떨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덩치 큰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4번째 남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는 지영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지영이 오른쪽 종아리 부근으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3년 전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설마 그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 남자가 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다른 3명도 4번째 남자의 변화를 느꼈어요. 민호야, 뭐가 어떻다는 거야? 덩치 큰 남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힘들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라고 불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지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가득했어요. 혹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지영 경사님 맞으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영의 동작이 멈췄어요. 그녀의 눈이 민호를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지영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작전의 치명적인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의문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어떻게 나를 알지? 민호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이 나타났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지영 경사님이시네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3명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었거든요. 지영은 민호를 더욱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당신 누구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민호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왼쪽 귀 뒤에는 희미한 수술 흉터가 있었어요. 저 이민우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사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지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전 그날을 기억하세요? 그 말에 지영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3년 전 그날 갑자기 차가운 바닷물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침몰하는 선박, 필사적인 구조 작업, 그리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해안 여객선 오션스타우 기억나시죠?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순간 지영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션스타호,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년 전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날, 지영이 손이 덩치 큰 남자를 놓았습니다. 힘이 빠져버린 거였어요. 설마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제서야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침몰하는 선박의 기관실에서 의식을 잃고 있던 젊은 남자. 그때는 얼굴이 창백하고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당신이 그때 그 기관실 승무원?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오션스타우 기관실 근무원이었어요. 다른 세 명은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영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차가운 바닷물, 침몰해가는 선박, 그리고 기관실에 갇힌 한 명의 생명. 모든 게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당신을 구하려고.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거든요.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느꼈던 절망감이요. 민호가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해변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덩치 큰 남자와 다른 두 명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영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한 기억과 지금의 상황이 겹쳐져 혼란스러웠어요. 일어나세요. 지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새벽 5시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승객 127명 모두 구조 완료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마지막 점검에서 한 명이 빠진 걸 발견했어요. 기관실 근무원이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구조됐는데 왜 기관실에 남아 있었어요? 지영이 물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년 전부터 짊어진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비상 펌프를 작동시키려고 했어요. 침수 속도를 늦춰서 다른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영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위험을 무릅쓴 거였어요. 하지만 기관실 문이 수압으로 잠겨버렸어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내가 당신을 업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죠? 지영이 말을 마저 했어요.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물속에 떠있던 민호를 발견했을 때의 절망감. 경사님은 다시 침수된 선박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선박이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이었는데. 지영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들어가야 했어요. 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다이빙한 순간의 기억.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감.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형사님은 저를 발견하고 바로 응급처치를 하셨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수중에서도 인공호흡을 시도하셨죠. 그리고 저를 등에 업고 그 과정에서 나 다쳤어요. 지영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종아리를 만졌습니다. 침몰하는 선박의 금속 파편에 찔린 상처였어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직후에 선박이 완전히 침몰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분만 늦었어도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예요. 덩치 큰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호야,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너를 구해줬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님. 이분은 제 목숨의 은인이세요. 그 말에 다른 3명도 침묵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서 2개월을 보냈어요. 폐에 들어간 바닷물 때문에 폐렴도 걸렸었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트라우마였어요. 바다만 봐도 공황 발작이 왔어요. 지영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구한 생명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해상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꿈이었던 선박 기관사도 포기해야 했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그 후로는 삶이 망가졌어요. 약물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그는 자신이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지영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구한 생명이 이런 길을 걷게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내민 손이 당시에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지옥이었죠. 해변에 슬픈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형사님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신 이유가 제가 이런 삶을 살려고 그러신 건 아니었을 텐데 민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3년 전 그날의 기억, 그리고 지금 눈앞에 무릎 꿇은 민호의 모습.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일어설 자격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지영은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사과해야죠. 그 말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때 당신을 살린 건 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바르게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영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서 민호는 용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망쳐버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변화할 기회가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희망이라는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어요. 우리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상황인 줄 정말 몰랐어요. 지영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서 여성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3명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형님들,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분은 제 목숨의 은인이세요.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 말에 덩치 큰 남자가 당황했어요. 민호야, 우리가 왜... 모든 분들이 고개를 숙여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3명은 서로 바라보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변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4명의 남자가 한 여성 앞에 고개를 숙인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모두 고개를 드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인정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민호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담배 한 갑이었어요.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바위에 내려놓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더 꺼냈어요.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영이 눈이 커졌어요. 민호는 그 봉지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님이 구해주신 이 생명으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호의 눈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민호가 간절히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한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민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형님들, 민호가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형님들과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야, 갑자기 왜? 제가 정말 바뀌고 싶어요. 이분이 구해주신 목숨을 헛되이 쓸 수는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부터 해양사고 생존자 지원센터를 찾아가겠어요. 제대로 치료받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그곳에서는 트라우마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당신 같은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호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경사님,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두 번째 생명을 주셔서요. 지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번에는 스스로 구한 거예요. 변화를 선택한 건 당신이니까요. 해변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지영은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경사님, 덕분에 해양안전교육 강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 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1년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경사님, 결혼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만난 상담사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초대장을 보내드릴게요. 꼭 와주세요. 결혼식 날 지영은 정장을 입고 식장에 나타났어요. 민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인생.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지영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 선택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호가 다가왔어요. 경사님, 저는 이제 해양사고 생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서요. 지영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구조받은 생명이 이제 다른 생명들을 구조하고 있었거든요. 자랑스러워요. 지영이 말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은 매 순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날 해변에서의 만남처럼 말이에요.